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우리가 흔히 하는 건설 사업. 건설 사업은 건설 사업 플랜이라고 불러요. 건설 사업 마스터 플랜이라고 해요. 플랜인데 1번이 있습니다. 이건 대한민국 건설은 다 이렇게 해요. 맨 처음에 아파트이시니까 발주를 하시겠죠. 발주를 하시고, 그럼 두 번째는 보통은 설계를 하십니다. 설계를 하시고요. 세 번째는 자재 조달을 해요. 네, 조달. 네 번째는 시공을 하고요. 네, 글씨가 좀 앞이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저보다 좋은데요. 네, 원래 공부 잘하는 사람 글씨.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한 유지관리라는 게 있어요. 네. 관리라는 게 있는데, 발주는 말 그대로 단체인 아파트가 하는 것이고요. 아파트 또는 어떤 오너가 되겠죠. 오너. 발주처. 네, 발주처. 그러니까 사업의 키를 쥐고 있는 사람. 돈 주는 사람. 네, 돈 주는 사람. 예, 말 그대로 돈 주는 사람 제일 중요한 사람이죠. 예. 설계라는 거는 내가 어떤 걸 만들고 싶다고 하면은 요만한 게 만드는 게 아니다 보니까 매뉴얼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설계 도서를 내죠. 이거는 설계 도서. 이거를 하는 기관들은 엔지니어링 업체라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사업자. 이게 기본이고요. 그리고 자재 조달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뭘 하는데 어떤 물품이 말 그대로 400대의 카메라 난다고 하면 그 400대 한 번에 만들 수 없어요. 자재 조달이 되죠. 그러니까 물량, 계산, 납품이죠. 그리고 이거는 말 그대로 시공업체 선정. 시공 또는 공사업체 선정. 요거는 말 그대로 AS입니다. 요게 다예요. 요게 다인데 이 안에 불편한 진실은 여기에 있어요. 아파트의 불편한 진실이 여기. 어디서 되냐? 설계를 하게 되면은 설계 도서를 납품하기 위해서는 엔지니어링에 등록된 사업자가 해야 되고, 내가 아파트에 무엇을 한다고 하면은 엔지니어링 업자에게 의뢰를 해서 전문성 있는 도서를 갖고 그 도서를 가진 이후에 시공업체를 선정을 하는 게 매뉴얼인데, 보통 나라에서는 이 자재 조달이라는, 이건 어디까지나 제 주관이고요. 나라에서는 이 자재 조달이라는 과정을 두는 이유는 나라에서는 보통 어떤 물량을 구비를 해놔요. 조달을 통해서. 그럼 그거를 만들어줄 업체를 선정하는 게 이 국가 시스템인데, 민간에서는 그렇지는 않아요. 민간에서는 시공업체가 선정이 된 다음에 이 시공업체가 적절한 제품을 갖고 시공을 해주죠. 그러면 설계를 해야 돼요. 이 설계를 하게 되면은 설계 비용은 보통 총 발주가액의 설계 비용은 발주가액 이퀄 공사비죠. 공사비의 약 5.6%가 설계비에 잡혀 있어요. 하지만 사실 현재는 5%에 형성이 됩니다. 국가에서는. 물론 이거는 국가고요. 민간, 아파트와 같은 민간에서는 2에서 3%의 설계비가 잡혀요. 그러면 문제는 2에서 3%의 비용을 잡으려면 공사비가 나와야 될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런 기관들은, 발주하는 기관들은 예가를 잡아요.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는데, 그런 과정들이 민간에서는 약간 맞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는 보통 어떤 식으로 저희가 사업을 했냐면, 아파트에서 발주를 하게 되면 불편한 거래가 많이 오거든요. 금전을 요구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그런 불편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들도 사실 저도 그런 거래를 좀 많이 해봤었어요. 근데 반드시 불편한 거래가 있으면 그 후폭풍 담당을 하셔야 됩니다. 설계를 하셔야 되는데 설계에 돈이 들어가죠. 6%.
그리고 2%라 하더라도 10억의 2%인지 1000만 원의 2%인지 산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파트에서 보통 동대표님 또는 관리소장님 아니면 정기과장님들이 안원업체를 불러요. 안원업체 불러갖고 야 이거 견적 좀 내줘. 견적을 내요. 어설프게. 그러면 그 견적을 낸 거를 기초로 사업의 방향을 잡는 아파트도 있고, 아니면 랜덤으로 전화를 해서 뭐 유수의 업체는 전화해서 우리 아파트인데 견적 한번 내주세요 라고 하면 견적내다고 사실 저희도 기분 좋아서 가거든요. 커피 한 잔만 마시면서 명함도 한 장 드리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시스템으로 우리 아파트에 도입했는지 방향성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카메라를 10대 20대 다는 것도 아니고 수백 대를 다는 이게 수억이 들어가는 사업 현장에서 이 사람이 잡은 설계가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검증할 방법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오신 거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해야 되냐? 정보통신공사이기 때문에 아파트에 들어가는 뭐 만공차 시스템, 주차가 이렇게 빨간불, 파란불 들어오는 거, CCTV, 인터폰, 그리고 주차관제 시스템, 이거는 정보통신이라고 불러요. 정보통신. 그래서 정보통신 공사업 면허라는 거는 국가에서 제도를 만들어갖고 전기 또는 이런 면허 사업자들이 있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공사업 면허 사업자고요. 그러면 이 공사업자를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회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돈을 가진 쩐주가 병원을 하나 짓고 싶어 하는데, 병원을 짓겠다고 온 업체가 2명이 있는데 A 업체는 병원을 너무 많이 접었어요. 근데 B 업체는 병원을 접은 적이 없어요. 근데 B 업체의 소장은 병원을 너무 많이 공사를 해봤어요. 그럼 A를 선택하셔야 됩니까? B를 선택하셔야 됩니까? 대부분 다 A를 선택하세요. 잘못되는 거예요. 집은 이 건설 사업은 소장이 집을 짓는 거예요. 왜냐면 소장이 현장 대지로서 보통 착공계를 내고 준공계를 받을 때까지 계속 상주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 소장이 얼마나 능력이 대단하고 그 소장이 무슨 실적을 갖고 있는지를 먼저 검토를 하셔야 돼요. 그게 이 적격심사 기준에 이제 앞으로 나와요. 그러면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업체를 선정을 해서 우리가 발주를 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보통 아마 지금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우리는 이걸 해야 돼요. 이제 해야 되는데 CCTV를 단순하게 400대를 해야 돼요. 그러면 모집 공고를 하겠죠. 모집 공개라면은 약 10개 이상의 업체들이 와요. 그럼 뭐 선착순으로서 현서를 통해서 업체들이 투차를 하겠죠. 그러면 투차를 하는 조건이 없어요. 즉 엔지니어 사업자가 제외가 됐기 때문에 시방서가 없다는 거예요. 시방서라고 하면은 매뉴얼. 나는 S사 카메라 하겠다, L사 카메라를 하겠다, 뭐 중국의 뭐 K 카메라를 하겠다. 적어도 핵심적인 장비나 부품에 대해서만큼은 시방서를 만들어야 돼요. 이 시방서를 만드는 사람이 엔지니어링 사업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엔지니어링 사업자들도 뭐 실력이 뭐 중구난방이니까 엔지니어링 사업자는 그래도 믿고 발주를 하게 되면 그 엔지니어링 사업자가 제출해준 설계 도서, 정보통신은 이렇게 큰 사업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설계사가 집질 때 도면 뽑아주는 게 아니라 기본 설계를 먼저 하고 커스터마이징을 한 다음에 고객이 어떤 것을 필요하고 이 현장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적용한 다음에 마지막에 실시 설계를 하고 납품도서로 완료를 해요. 그러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하는데, 차라리 저는 이 사업의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기본 설계라도 하셔라. 돈은 많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기본 설계만이라도 하시게 되면은 그 기본 설계 도서를 갖고 이 많은 업체들이 와서 시공업자 선정이 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시겠죠. 그러면 비용이 그래도 대등소이하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시방서, 엔지니어링 사업자가 설계를 해줬고 어떤 하드웨어 시스템을 갖고 있는 제조 브랜드를 갖게 되면 같은 장비를 갖고 납품을 하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는 납품받는 하드웨어에 대한 단가는 약간 차이가 있을 것이고 노임이 높은 것일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케이블이 구성되는 그 광케이블 구간들이 스틸 파이브를 깔을 수도 있고 프레시블을 깔을 수도 있고 CD를 깔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의 품질에 대해서 공사비가 이렇게 쥐락펴락 위아래가 되는 거예요. 시방서를 만들게 되면 그게 다 통일화가 됩니다. 그건 엔지니어링 사업자가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방서에 따른 견적이라고 하면 물량은 똑같겠죠.
같은 물량을 갖고 같은 물량에 대해서 견적을 내게 되면 아, 이 업체는 노임단가가 조금 비싸구나. 그러면 그거는 시공사업자 선정을 할 때 적격심사표의 가점 부분을 자치회의를 통해서 구성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시공사업자 선정할 때 이 시공업체에 대한 기준을 또 주셔야 돼요. 시공업체 기준을 두게 되면 보통 아파트는 어떤 아파트에 썼거나 아니면 관리소장님의 업무 레시피에 있는 적격심사표를 그냥 그대로 구퉁구퉁 긁고 왔거나 그걸 하세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여기도 보니까 자본금 7억 이상인 업체, 특급 기술자 2인 또는 고급 기술자 3인이라고 하셨는데 정보통신 면허, 이 면허를 취득하려면 총 4인이 필요해요. 4인이 필요하는데 중급 1, 소급 2, 기능 1 이렇게 4인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1.5억이에요. 이게 정보통신을 면허를 내는 최저 매뉴얼이거든요. 이 기준을 갖고 정보통신공사를 면허를 내는데 지금 7억이라고 말하셨으면 정보통신공사 전문업체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 7억이라는 기준, 엊그저께 이 평택에 나온 그 H아파트 같은 자본금 10억을 제시하더라고요. 그거를 저희 같은 사람들이 보게 되면 내연의 업체가 있다는 얘기예요. 종합건설업체는 자본금이 5억부터 시작을 해요. 종합건설업체는 5억이고 전기는 2억이고 정보통신은 1.5억, 그 이외에 뭐 기타 등등 단종 면허들이 있는데 종합건설업체들은 5억의 자본금을 시작을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정보통신 면허나 전기 면허 취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자본금을 증자를 해야 돼요. 7억의 자본금이라고 하면 적어도 종합건설업체거든요. 종합건설업체에서 정보통신 일을 해겠습니까? 안 해요. 정보통신은 건설사업 포지션의 8%밖에 안 돼요, 비용이. 많아야. 그러면 자본금 7억 업체라고 하면은 정보통신을 주특기로 하는 업체가 아니라 종합건설을 주특기로 하는 업체가 오겠죠. 그럼 그 사람들은 7억의 기준에 부합했으니 적격심사에 만점 받겠죠, 그 파트에 대해서. 그럼 정말로 저희같이 순수한 실력으로 정보통신만 하는 사람들은 제시를 못하죠. 7억이 안 되니까. 저희는 2억입니다. 2억. 네. 그러면 전문성 떨어지는 업체에서 계약을 하겠죠. 계약을 하게 되면 그 계약업체에 여기 보면 특급 기술자 2명, 고급 기술자 3인 업체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정보통신 면허 업체에 하나며 자본금은 1억 5천으로 한다. 다만 기술자 현황에 대해서 적격심사 시 가점을 줍니다라고 하시겠죠. 왜냐면 너무 한정돼서 저희 같은 업체는 하지 말란 얘기예요. 네. 기본적인 조건을 주시고 나중에 가점을 줘요. 적격심사 기준을 맞춰야 되는데 그 가점 항목에는 반드시 넣으셔야 되는 게 현장 설명에 참여한 사람들은 누군가가 왔을 거예요. 그리고 착공계를 내고 나중에 현장 대리인, 현장 소장이라고 말을 하죠. 현장 소장이 들어왔을 때는 현장 소장이 사업 설명에 참여를 했는지도 적격심사에 가점을 줘야 되는 거고, 현장 소장이 나중에 이 사업을 진두지휘 했는데 현장 소장이 회사의 대표자라고 하면은 또 가점을 줘야 되는데 대표자가 아니고 이사진이라도 되고, 이사진이라고 하면은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이사는 아닙니다. 등기부등본하는 등재이사를 말씀드린 거예요. 등기부등본 내거든요. 어차피 사업자면 구세증명서하고. 그리고 거기에 가점을 주시는 플러스 마이너스 항목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장의 유사사업 실적. 유사사업 실적은 정보통신공사 조합에 가면 정보통신공사업 협회죠. 안산에 있어요. 안산 수원에 신갈에 있는데 뭐 전국에 다 있지만 홍길동 씨의 공사업 사업 실적 증명원을 주세요라고 그 열람해주게 돼 있어요. 네, 그건 다 공개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실적을 쌓지 않은 정말로 실력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정말로 그런 사람들 많아요. 이런 걸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공부만 해서 이 스펙만 맞춘 사람도 많아요. 그거를 방어하는 거예요. 정말로 실력은 좋아서 20년, 30년 공부하셨던 분은 있는데 이 스펙이 안 된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스펙만 만드는 사람을 걸러내는 단계예요. 이게. 네가 했었던 사업 실적이 무엇이냐. 네가 했었던 사업 실적 증명을 갖고 와라. 그거는 이제 공인된 문서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네가 네 소장님 들어올 당신 예비 소장님께서
프리젠테이션에 참여를 했는지도 적격심사에 플러스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프리젠테이션을 하게 되면 지금 제가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있지만 말을 잘하는 사람 사와요. 그러면 그 사람은 누가 들어도 정말로 말을 예쁘게 잘해요. 그러면 전문성은 없어 보이지만 이쁜 말이 현혹이 돼요. 특히 여성 회장님들. 네. 외모 갖고도 판단하시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가점을 주셔야 되니까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거 좀 지우겠습니다. 근데 대표님 네. 중간에 저기하는데 네. 우리가 적격 심사제에서 세부 평가표 있잖아요. 네. 그거를 우리가 세부 평가표를 쓰는 부분은 우리 관리 규약의 뒤에 네. 주택관리업자, 그 다음에 네. 공사업자, 네. 그 다음에 영역사업자 이렇게 세 개 나눠져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사업자 선정지침도 마찬가지. 네. 근데 그거를 우리가 금방 현장 네. 소장에 대한 가점수인데 네. 우리가 현재 우리 세부 평가표에는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 적격 심사라는 기준의 세부 항목들은 적격 심사를 하라는 거일 뿐이지 적격 심사의 세부 항목까지도 국토교통부에서 관장을 하진 못해요. 아니 네. 만에 하나 네. 우리가 지금 우리 관리 규약에 그 다음에 네. 그 저기 사업자 선정지침 해가지고 적격 심사제에서 네. 세부 평가표를 아파트마다 자율적으로 그 세부 평가표를 작성해가지고 네. 소속에 휘말린 단지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아니요,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네. 상당히 좀 우리는 또 단지가 규모가 크고 네. 그런 부분은 만약에 네. 그 자율적으로 우리가 세부 평가표를 작성한다 그러면 소송이 휘말릴 전상이 아니 제 생각에는 소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네. 이제 실질적으로 있는 얘기고 우려하는 건데 네. 그 아까 그 실적 증명원 네. 이런 거나 그 네. 중요한 포인트는 네. 우리가 내부의 입주자 대표